다 아는 거야.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원자의 전자배치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자배치를 시켜서 주기율표를 완성하는 건데 어떻게 전자를 나열했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 규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게 오비탈까지 가야 되는데 너네들은 보호의 원자 모형 정도까지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일단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으며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 음전하는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동할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고 원자핵 주위에 돌고 있는 건 전자다 이거죠. 그러면 이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고 이 양성자라는 걸 양전하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죠. 자,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양성자는 다시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뭔 쿼크? 그지? UUD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중성자는 DDU로 돼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 다시 연결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정리 잘 해두시고요. 쿼크 정리. 그리고 여기서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의 성질적인 측면을 보시면 일단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요. 왜 같으냐?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양전하와 얘의 음전하는 같아야 되겠죠. 그럼 원자핵의 양전하는 누굴 나타내는 거야? 양성자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같을 수밖에 없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 양성자 수는 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양성자 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지어주는 원자 번호가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원자의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이면서 전자 수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원소에 대한 기호적 표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여기서 뭐 더 이상 틀릴 만한 문제는 없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원자의 기본적으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 번호를 양성자를 원자 번호로 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으면 되겠지. 그런데 왜 굳이 8번이 될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나열을 했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 같으면 10번씩 잘라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8개씩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놨냔 말이에요. 그게 전자 배치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원자의 전자가 하나만 있으면 아무 데나 놔도 상관없어요. 하나니까요. 근데 이게 2개, 3개, 4개, 5개, 6개,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돼버리면 전자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원자의 캐릭터가 완전 달라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 모형의 기본 개념은 꼭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모르면 작살납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생님이 필기하면서 다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 정리를 한번 해보죠. 물론 원자 모형은 중학교 때 배우기는 했으나 당연히 기억이 없으니까 어저께 배운 것도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새끼는 누구냐면 무조건 보호의 원자 모형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갖고 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보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 거냐? 전자는 입자로 보았으며 그렇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정해진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림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궤도들이 있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우리가 궤도 모형 이렇게 불러요. 됐죠? 자, 이러한 궤도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전자가 저기에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호의 원자 모형이 맞았다면 그 다음 원자 모형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겠지? 요거 다음이 뭐냐면 현대 원자 모형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개념적으로 알아두세요. 원래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요게 맞았다면 얘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요 현대 원자 모형은 지금 다 점으로 찍혀있지. 보이세요? 여러분 책 보세요. 점으로 막 찍혀있지. 그치? 보이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만약에 보호의 원자 모형처럼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다면 전자의 도는 속도와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맞죠? 봐봐요. 원운동한다며요, 이 궤도를. 그럼 정확하게 얘 위치와 속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걸 조사해보니까 전자가 어떤 속도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 측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걸 만약에 니네가 전자의 위치와 얘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만 할 수 있으면 노벨상이야.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과학자가 한 명도 그걸 측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전자가 있다는 건 알잖아. 그지? 있다는 증거는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표현은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원자의 주변에 특정한 영역에 존재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나는 확률로만 표시하는 거야.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오비탈. 됐어요? 오비탈. 뭐냐고요? 이 점이 뭐냐고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요. 전자가 거기 있다는 게 아니라 전자가 거기 있을 수 있는 확률을 찍어놓은 거라고. 됐습니까? 그게 오비탈의 현대 원자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는 이걸 아예 계산할 수가 없겠지. 졸라 어려우니까요. 그죠? 그잖아요. 확률? 얘는 어떻게? 수학해도 확률을 못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렇다라고 해두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니네들이 배우는 건 여기까지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정해진 궤도로 돌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하고 가야죠. 첫 번째 뭐라고요? 에너지 준위. 앞에서부터 계속했다. 그 다음에 전자 껍질. 됐어요? 전부 다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갑니다.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중위라고 했다. 됐지? 다 아는 얘기지? 그리고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즉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 값을 갖는 궤도,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했고, 계속 얘기했다. 원자핵에서 멀수록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 그러니까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는 작아진다. 같은 얘기지. 됐어요? 이 말을 표현한 그래프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거야. 어떤 얘기를 추가할 거냐면 이렇게 껍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전자는 잘 보세요. 껍질과 껍질 사이, 여기 보시면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 껍질이 존재하며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전자는 존재할 수 없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전자 껍질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으며 여기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를 측정해 보니까 얘가 여기 이러한 에너지를 갖는다고.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보니까 이 간격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림 그릴 때? 그죠? 여기 간격이 거의 똑같잖아요. 맞죠? 그런데 에너지 간격을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어? 점점? 어떻게 돼 있냐고, 간격이 점점. 아니, 말을 해. 내가 수화를 해야 돼. 아니, 이걸 점점 간격이 어떻게 돼 있냐고.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 에너지 준위, 간격이 불연속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 새끼가 뭘 했냐 하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했단 말이야.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도 불연속적으로 나오겠지. 그냥 에너지 준위가 그러니까. 맞지? 왜? 전자 사이에 에너지 차값에 에너지가 흡수 방출된다며. 그 흡수 방출 때문에 스펙트럼이 생긴다며. 그럼 수소라고 하는 새끼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생기겠네. 맞아?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수소의 선 스펙트럼도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의 결론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어려운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궤도 얘기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궤도적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이 새끼 어떻게 전자 배치시킵니까? 지금 이걸 할 거야. 이제 봐봐. 여기 전자 배치 요거 나와 있잖아? 요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 자, 보호의 원자의 전자 배치가 이 두 글자로 딱 끝나는 거야. 즉, 이 전자 배치는 이런 얘는 보호의 전자 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호의 전자 배치.
자, 첫 번째.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채운다. 됐어요? 야,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은 에너지가 낮은 거야,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채워야 안정하기 때문에. 됐어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야, 이거는. 됐지? 그 다음, 이건 니네 알지?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가 만땅, 두 번째 이상부터는 8개가 만땅이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랬어? 아! 배웠잖아! 옥텟 규칙, 인간들아! 8전자 규칙 생각 안 나?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부터 8개? 옥텟 규칙?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아. 아주 그냥. 자, 그러면 이렇게 채워졌을 때 각 껍질마다 채워지는 전제수는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것까지는 하진 않을게. 왜냐? 여기다 했잖아요. 2개, 8개, 8개.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네들이 이렇게 전자 배치를 시키실 수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이렇게 전자 배치를 시키실 수 있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야 니네께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봐봐.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야. 됐니? 설마 이걸 또 이기지 말고 이제 외워야지. 알겠습니까? 원자 번호가 8번이야. 그럼 얘는 양성자가 8개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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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가까운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운다라고 돼 있어. 첫 번째 껍질엔 2개가 만땅 들어갔다며. 됐지? 2개 채웠어. 됐지? 그러면 이제 6개 남는네? 맞지? 그럼 두 번째 껍질에 6개 채우면 되겠네. 됐냐? 이게 전자 배치 시킨 거라고. 됐어요? 이게 전자 배치 시킨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용어가 이제 한두 개가 좀 나오는데 그 용어를 좀 볼게요.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옆에 와보세요. 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라고 하는 새끼에 전체적인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를 다시 한번 보면 일단 플러스 원자 핵에 전자가 놓일 수 있는 궤도들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껍질에 이 하나랑 하나를 전자 껍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번호를 붙였는데 이 번호를 주양자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버가 1, 넘버가 2, 넘버가 3, 넘버가 4, 넘버가 5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넘버 붙여준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넘버만 붙여주니까 그렇잖아. 이름까지 붙여주는 거지. 전자 껍질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이 전자 껍질이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O 껍질, PQR 쭉 나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거의 뭐 M 껍질까지만 아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 5번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이렇게 나타낸다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 내가 했던 얘기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놓고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에너지 준위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에너지 준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얘는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 주양자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됐죠? 자, 그래 놓고 얘네들을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에도 이제 없는 거야. 자, 전자 배치를 다시 한번 했을 때 자, 첫 번째 에너지 준위가 낮은 껍질부터 채운다.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이상부터 8개 이렇게 채우는 거야. 됐지? 됐지? 자, 여기 이제 용어 하나만 추가. 이 전자 배치의 규칙이란 말이야. 이 전자 배치의 규칙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과 2번을 동시 만족하면 요 전자 배치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 1번, 2번 중에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건 들뜬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닥 상태 기준으로 이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뭘 만들었다? 주기율표를 만든 거예요. 됐습니까? 바닥 상태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고. 됐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엎어보자고요.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만 들어간다며. 그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2개가 만땅이야. 맞지? 여기서부터 8개씩 넣으면 되지. 그래 안 그래? 맞지? 맞지?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생각해봐. 아까 저거 있지? 산소 원자번호 8번. 자, 이 새끼를 언제 저렇게 그림 그려서 할 거냐고. 물론 그림 그려서 해도 돼. 첫 번째 2개. 근데 만약에 문제 풀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런 거 줬을 때 니네 그림 그리려면 되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자배치를 연습 한번 알아보자고요. 저렇게. 우리는 배웠으니까. K11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이 새끼는 K 껍질에 2개 들어가고 L 껍질에 6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원자번호 11번에 나트륨 한번 해볼까요? 이 새끼 K 껍질에 2개 들어가고 L 껍질에 8개 들어가고 M 껍질에 1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림 안 그려도 빨리 되지. 됐어? 11개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자, 그럼 몇 번 더 해볼까? 20번 해봐. 20번. 자, 20번. 아유, 20번. 20번이 칼슘, 그죠?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8개. 그럼 몇 개야 이거? 18개니까 2개. N 껍질에 2개. 됐어? 이렇게 되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맨날 그림만 그릴 거냐고. 알겠습니까? 그림 그린 걸 이렇게 문자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푸실 거고, 만약에 이걸 못한다 그러면 그림 그리시면 돼요. 됐어요? 그림 그리시면 된다고요. 동그라미 그려갖고 연락 그려. 그거 그리다가 틀린 새끼 많아. 개수 잘못 세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고2 가면 화학에서 그냥 할 거예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서 할 때 그냥 해주시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이거 어렵지 않잖아. 첫 번째에 2개 넣고 두 번째부터 8개 넣는다. 이게 어려워? 이게 뭐 어려워? 이름만 붙인 거잖아. KLMN. 됐어요? 무슨 말인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요. 됐어요? 됐어요?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주기율표를 했을 때 시험 문제에서 얘가 바닥 상태인지 들뜬 상태인지는 안 가르쳐주고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어는 요 정도는 정리를 해두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로 다시 와봐. 자, 여기로 다시 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았지?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우리는 전자배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전자배치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밑에 내려가시면 뭐가 나와 있느냐? 여기 지금 보시면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하고 족과 주기의 전자배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원자과 전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봐두셔야죠. 어차피 요 내용까지는 저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내가 옆에서 연습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 그 다음 원자과 전자. 이거 찾는 게 니네들이 할 일이라고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새끼는 뭐냐?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원자과 전자는 전자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이것만 얘기하면 틀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은 여러분 최외곽 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최외곽 전자랑 원자과 전자랑 틀리시면 안 돼요. 최외곽 전자이면서 and 화학결합에 참여해야지만 원자과 전자가 돼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준단 말이에요. 즉 원자과 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이기 때문에 얘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으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맨 바깥에 있는 껍질이란 말이에요. 수소는 하나예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1입니다. 됐죠? 뭐 어려워. 전자배치인데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에요. 그럼 얘는 2개 채우고 바깥에 몇 개 남아요? 4개 남죠? 그럼 얘 원자과 전자 4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원자 번호 12예요. 그럼 안에 2개 채우고 바깥에 8개 채워서 10개 됐고 맨 바깥에 2개 찾아. 그러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지. 됐어요? 자, 이따 걸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할 거냐고요. 자, 보라고요. 1번 수소예요. 그럼 K 껍질에 하나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몇 번이요? 6번 탄소요. 그럼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4개요. 됐어요? 그 다음 12번 마그네슘이요. 그러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2개요. 됐어요? 자, 그럼 맨 바깥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뭐라고? 원자가 전자수. 이거 하나, 이거 4개, 이거 2개. 끝.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를 찾기 위해서는 보호의 원자 모형을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림 그려서 틀리지 마시고요. 물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림 그리나 이렇게 나타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화학결합에 참여해야지만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기성을 갖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고요. X축은 원자 번호고요. Y축은 원자가 전자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원자가 전자는 화학결합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그래프 수, 헬 됐어요? 1주기. 리베, 붕탄, 풀, 네 2주기. 나마, 알규, 인 됐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같은 주기예요. 여기가 같은 주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같은 주기에서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큰 새끼 누구예요? 몇 쪽? 17쪽에 있는 새끼들이죠. 그 다음 같은 주기에서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작은 새끼 누구예요? 18쪽 새끼요. 왜냐하면 최외곽전자가 8개이긴 하나 18쪽 비활성 기체는 아무하고도 화학결합을 안 한다 그랬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자가 전자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각전자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최각전자지 원자가 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8쪽의 원자가 전자는 0입니다. 화학결합 안 하니까요.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자가 전자까지 했으면 이제 주기율표에 족과 주기로 표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족과 주기로 표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족과 주기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봅시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요거부터 해놓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족과 주기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봅시다. 1번부터 20번까지 방금 보호의 전자배치처럼 쭉 전자배치를 시킨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쭉 전자배치를 시켜서 나열을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주기, 즉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야. 됐습니까?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야. 그래서 같은 주기의 원자가 전자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커지다가 18쪽 원소에선 0이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18쪽 원소에선 원자가 전자는 0입니다. 틀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 족을 보시면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고요. 됐습니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주기가 같다는 건 껍질수가 같다는 얘기고 족이 같다는 건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더라 이거지. 그럼 이 주기적 성질이 왜 나타나느냐?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주기성은 원자가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하니까 당연히 주기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됐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나열된 걸 한번 보자고요. 안 어려워 이거. 할 게 없다니까 이게. 자, 1번부터 20번까지 나열된 걸 보시라고요. 충분히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자, 2주기를 보세요. 껍질수 다 똑같잖아요. 맞죠? 3주기를 보세요. 껍질수 다 똑같잖아요. 맞죠? 하실 수 있죠? 봐봐. 이렇게만 해볼까요? 봐. 수소는 K 껍질에 하나. 맞죠? 이 새끼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하나. 됐죠? 이 새끼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하나. 맞죠? 그럼 끄트머리만 보세요.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다 똑같잖아요. 1로. 됐습니까? 맞죠? 맞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 다 똑같다고요. 다만 같은 주기는 껍질수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조심하라고요? 이런 씨발 족 같은 새끼들은 화학적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하고도 결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며. 족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18족 같은 새끼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빵이야. 왜? 화학 결합을 안 하니까.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최외곽 전자로 바꾸면, 이걸로 바꾸면 얘 1, 얘 2, 얘 3, 얘 4, 얘 5, 얘 6, 얘 7은 똑같고 여기가 8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최외곽 전자로 바꾸면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수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틀려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네는 정확하게 니네들이 자 집에 가서 이걸 A4 용지에다가 다 써봐 이 새끼들. 알겠습니까? 다 써봐 이 새끼들. 이거 그림 다 그려보라고. 알겠어요? 이걸 껍질로 다 나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그림 그리지 말고. 됐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그럼 눈에 좀 보일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